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디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름 대선 출마 선언 비슷하게 한 사람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시끄러워요. 뭐 보면은 일단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하 대표 쫓아내는 것 같고도 시끄러운데 요즘에는 또 방송 출연에 무슨 뭘 행사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끄러운데 처음에 윤석열한테 쫓겨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하니까 신인규 대표님이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지금 일단 허은하 대표 거는 그 당 내에서 이렇게 뭐 지금도 분란이 계속 중인데 무슨 뭐 CBS 방송 관련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이 나오던데 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당내 갈등은 이제 형사화돼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내 의사결정을 본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특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아마 어제 검찰에 배당이 됐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바로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그 논란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좀 기류는 다른 겁니다. 이 언론 문제인데 사실 이준석 의원이 언론에서 많이 키워준 것도 사실이고 뭐 직업을 사실 뭐 평론가 출신으로서 당대표가 됐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이 방송 활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은 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나왔을 때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게 방송이 좀 짜진다. 이제 이런 식의 의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발견된 내용들 첫 번째가 그 당내에 있는 부정부패 사건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개혁연구원에서 박성민 대표라는 평론가분이 있는데 그분의 회사로 5,500만 원 그리고 그분의 회사의 직원에게도 정책연구자금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도합 6천만 원이 그 민컨설팅 쪽으로 건네간 게 드러났어요. 그 올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이준석 의원의 개혁연구원에서. 왜? 그러니까 당돈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의심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평론을 한다라는 분에게 돈이 건네갔기 때문에 박성민 평론가는 방송 나와서도 이준석 의원과의 돈거래 나오면 전면 부인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장이 깨지면서 뭐야 이거 좀 의심이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박성민 평론가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나갔습니다. 그게 2월 12일인데 지난 수요일인데 나갔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유튜브 댓글창을 띄워놓고 방송을 하는 게 원래 컨셉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 제작진의 해명에 의하면은 기술적 오류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에는 5,500만 원 해명해라라는 댓글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박성민, 김현정 두 분 사이에 또 모종의 의심관계를 또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찰나에 이번에 허은하 대표가 공개를 한 저 카톡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요. 저 카톡에 보시면은 2023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방송을 하고 있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런 행동을 사인일 때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냐라는 의심인데요. 저기 보시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도표 2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표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입니다. 정확하게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저 자료를 편집을 해서 이준석 의원이 저걸 돌리자고 한 겁니다. 언제 겁니까 저게? 저게 2023년 10월 24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여론조사를 보도한 뉴스토마토에서는 윤석열 신당이 위에 나와 있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걸 편집을 해서 본인 위주로 저걸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근데 저걸 보시면 돌리자라고 나오면서 김현정의 오늘 조정훈이 나온다고 이준석 의원이 말합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은 이준석 의원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의원이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제작진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지금 유착했다라는 의혹이고 저 뒤에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말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개소리를 할 테니까 못하게 제작진한테 좀 미리 넣어줘라 저거를. 이렇게 하다가 컬트 정당이 뭔지를 앵커한테 물어보라고 해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다가 저 마지막에 보시면 7시 33분
뉴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말합니다. 다 찔러 넣어서 질문하라고 해. 질문을 시키고 있죠. 사주하고 있죠. 저러니까 7시 49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용이 보도된 시점인데 김현정이란 앵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요게 지금 나가면서 사실상 적대적인 정치인이 나왔을 때 이준석 의원이 방송 제작진과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CBS 제작진 측은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과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거 오늘 썸네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의구심이 남는 건 이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저 도표도 본인들이 만들었고 이준석 의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 썸네일은 제작진이 만든 게 100% 확실하잖아요. 저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썸네일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높게 나온 거를 왜 위에다 놨냐? 그것도 의구심이 들지만은 저 가운데 보시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신당이라고 또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준석 신당이 17.7%로 나온 것처럼 썸네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조정훈 의원도 피해를 본 거고 유승민 의원도 왜곡의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진과 유력 정치인이 저렇게 좀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해 오는 게 맞느냐. 그리고 다만 저런 행태가 저거 하나뿐이냐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나가는 방송마다 저렇게 하고 있느냐 요 두 가지가 지금 해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요약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카톡은 누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카톡은 아니고 단톡방 같이 단톡방으로, 보이는데요. 네,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보섭님 혹시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정말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출연이 많았고 우호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준석과 정말 가깝고 또 특별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CBS 입장도 중요하겠죠. 예. 저런 당시에 제작진에 넣어줘라라는 얘기에 넣어줘라 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준석 의원이 CBS 김현정에 자주 출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답변,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왜 없지라고 느꼈을 때는 저도 있었거든요. 김종인 예. 그분도 거기는 예, 겁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고정적으로 예. 나오고요. 그래서 묘하게 예전에 제가 김현정 쇼에 주로 출연할 때는 당시에는 오전 방송일 때 오후 방송일 때 다 있었는데 거의 오전 방송의 양대산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야권의 목소리에 오전 오후라고 하는 것은 김현정 씨가 오전 오후를 다 했나요? 오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다가 오후 2시에 하다가 오전으로 옮겨와서 그랬나요? 손석희와 거의 양대산맥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야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보수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인터뷰 나온 사람한테는 어쨌든 김현정은 이당저당 가리지 않고 까칠한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방송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앞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 읽어보면 준석맘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점 분명. 지금 하필이면 이제 공교롭게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 판에 김현정 PD인가요? 앵커로, PD 출신 앵커죠. 김현정 앵커가 또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이철희 전 수석이 진행을 하던데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 일단 원래 그러니까 제작진 그 측 설명은 원래 예정돼 있던 휴가였대. 30일 안식 안식 휴가? 월이다. 이래서 이제 그 논란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말 뉴스쇼 진행자여서
이 계속 이제 원래 이제 김현정 앵커가 휴가를 갔을 때 대타 진행을 종전에도 이제 몇 차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저는 이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휴가랑도 맞물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의 해명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제작진은 제가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여러 방송에 또 이제 평론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모셨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방송에만 많이 나온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김현정 앵커는 신뢰받는 앵커, 언론인 8위에 올라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마땅히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이런 논란이 나온다면 뭐 원튼 안 원튼 나왔으니까 제작진의 이름을 빌려서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내야 될 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밝히고요. 이준석 의원은 과방 의원일 뿐만 아니라 저 때는 의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본인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데 참 의아한 건 뭐냐면요. 이준석 의원이 있는 의혹도 나오면은 좋아가지고 물고 또 없는 의혹 나오면은 10배로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늘 자랑하는데 이 내용은 카톡이 나왔고 본인 얘기가 나와서 근거를 가지고 묻고 있는데 이틀째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페이스북을 하나 올려서 저도 궁금해서 무슨 내용 올렸나 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동덕여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어디 외국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가 있는 게 아닌데 국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답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이준석 의원이 박성민 평론가한테 돈을 지급했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뭐 그 김현정 앵커와 박성민 평론가의 관계는 뭐 댓글창 내린 것밖에 없으니까 묻어둔다 하더라도 이준석과 김현정 앵커와의 관계는 이미 저기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동시간대에 저걸 했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프레임을 자기중심적으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라면은 저는 마땅하게 그 책임 있게 저는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좀 내는 것이 프로그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 그 경험으로 보면 물론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그 진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죠. 예. 저는 지금 쭉 생기는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청자들 그리고 애청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좀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CBS가 좀 논란이 된 게 지금 이준석과 김현정 뉴스쇼 이것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오후에 하는 뭐 있죠? 박재홍의 뭔가 한판 승부. 네. 거기에 또 한동훈이 나와서 뭐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하면서 노래 막 틀어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실망을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CBS 사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BS가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 기독교 쪽에 그 못된 자금들 가지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영진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서 빚어진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좀 드네요. 그런 건 아닐까요? 사정은 잘 모르지만 CBS 라디오 방송 쪽은 과거부터 시사자키라는 간판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간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그 기독교 쪽 TV 쪽과는 결이 다르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는 기자와 PD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BS가 노동조합도 좀 탄탄한 편이어서 경영진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그에 맞서는 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기독교가 더욱더 일부 기독교겠습니다만 극악스럽게 내란 세력과 결탁해서 광장에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CBS가 변했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 수석님과 저는 의견이 좀 비슷한 게 이게 CBS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현정 앵커가 가지는 전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PD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PD 출신이 진행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아마 저는 보통 진행자들이 누리는 그 권한 내지는 그 누리는 영향력보다 이분은 압도적인 힘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허은하 대표도 그 글에서는 김현정 앵커를 저격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 보고 입장을 내라고 한 거고 이준석 의원이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본인 입장 안 냈고 개혁신당 공보실을 통해서 자꾸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고 저 CBS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정 앵커 입장을 낼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걸 왜 제작진의 입장으로 내가지고 그 어제 해명문도 엄청 긴데 다 반박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도 김건희가 문제가 있으면 김건희가 입장을 내야 되는데 김건희 입장을 대통령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요. 그럼 대통령실이 내니까 욕먹고 대통령실이 부정확하게 내니까 또 비판받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하지 말고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에게 물었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답을 하시고 또 김현정 앵커도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으면 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이게 무슨 제작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키울 일은 아니거든요. 좀 지혜롭게 전 현명하게 전 대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방송이나 언론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CBS의 진행자가 또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사고 또 그 오해를 오해 가지고 논란에 휘말리고 그 휩싸이게 된 것이 또 정치인이 이렇게 개입되고 이런 것들이 참 씁쓸하네요. 예. 예. 요즘에 김보엽 수석님은 CBS 잘 안 나가시나요? 요새는 잘 안 불러줍니다. 안 불러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 주신 기회를 얻어서 방송 직전에 만들어져서 아마 속보로는 나왔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예. 역사적인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오늘 오전 10시에 그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모인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열렸고요. 예.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혁신당 대표 등을 포함해서 야당 대표 5명이 모였습니다. 공동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밑에 다 서명도 하셨고요. 그걸 언론인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꼭 공동선언문 예. 형태로 발표된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3월 1일에 이 원탁회의 주도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야당 대표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 내란을 종식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혹시 개혁신당도 참여했습니까? 개혁신당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를 배제한 게 아니고 그분들 내부에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여기 대표들이 오는데 그 당 대표가 누구인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어서 하지만 이 원탁회의에는 열어놓는다.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개혁신당도 내란 반대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아마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성급한 질문인데 대선 후보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것도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예.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탄핵 넘어 윤석열 탄핵 넘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정책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야권이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런 정치 협상을 하는 그런 테이블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만 연결해줘서 숟가락을 조금만 얻자면은 저는 이제 별개로 지금 일단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정당 바로 세우기 저희 단체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탄핵 이후에 나아갈 길이라고 해가지고 4대 분야 경제,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정치 개혁 이렇게 저희가 좋은 그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데 뭐 김용남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또 박영식 앵커님 제가 이렇게 넷이서 예. 참여를 하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정어리 TV에서도 많이 알려주셔서 다행히도 다 꽉 찼거든요. 그래서 오마이 TV로도 생중계하니까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